라는 것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중국의 협조 없이 협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미리 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행위가 자국 이해에 유해했다는 인식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국적 지경에 왜 변화를 보이지 못하는가, 인식의 변화가 왜 정책의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는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 1차 핵실험 이후에 중국 전문가들의 대북 인식은 서서히 수렴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전략적 자산인가 전략적 부담인가에 대한 이분법적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고 1차 핵실험 이후에는 역시 북한 중국의 전략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인식이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 2차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 전문가들의 주요 견해는 이런 것입니다. 후계부도 안전기반 구축을 위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중국의 주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의도든 간에 그런 행위는 중국의 이해에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 주요 견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하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중국 안보에도 북한 행위가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왜 이런 견해를 표명하냐면 북한 의도에 대한 새로운 평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대미 보장을 받고 국제사회 경제 지원을 받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그런 협상지렛대론에 입각해서 북한을 바라봤습니다만, 지금은 그 협상지렛대론이라는 것이 설득력이 현재 떨어진다. 이제 북한이 가진 최종 목표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데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북한이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실망했다거나 4월에 소위 위성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의 의장성명에 반발해서 핵실험을 하겠다. 이런 주장은 핵실험에 최소한 4, 5개월이 걸리고 최소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그런 점에 볼 때 이거 자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협상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액티브한 것이 아니다. 반응적인 것이 아니다. 사전에 이미 침입이 계획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련의 도발이라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중국의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이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화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느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의 결과가 중국의 안보나 전략이익에 부합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의 고민이라는 것은 제재를 쓰면 그 결과가 너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상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대량 남이라든지 북한 불안정성이라든지 급변 사태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시각에서 북한에 대해서 강한 제재를 쓰는 것을 유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의지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미국이 결국에는 북한 핵을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묵인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서 인도에 대해서 제재를 해줬고, 반테러라는 협력을 대가로 파키스탄의 핵을 묵인한 것처럼 왜 북한이라고 해서 대중 견제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협조하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묵인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왜 북한은 못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할 수 있는 그 정도라는 것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그 다음에 단 하나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 북한에 대한 의구심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수 있는 미의 한반도 상황의 불확실성, 그 불확실성이라죠. 그 다음에 책임 대국이라는 레putation, 중국의 명성, 이 팩터, 이 세 가지 팩터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대국제의 강도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중국은 한반도나 동북아의 안정 유지를 최우선 기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해치는 범위 내에서 제대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있는 이상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전통 후위라는 기치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북한과의 정상적인 우호 관계의 유지는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미 한반도 상황 전개가 미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개편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임 대국을 수로 강조하고 있고, 이제 국제 오디언스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중국을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라도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의 방식은 표면적인 용기 있는 대응보다는 신중한 자제력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론인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대북 압박은 앞으로 못 받기식이 아니라 나사 돌리기식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중 간의 교역에 있어서 무역 규제, 간접적 무역 규제 같은 것, 그다음 대북 식량 수출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유 제공을 중단한다든지 국경을 폐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불안정성을 중국이 그대로 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북한과의 외교 관계에 단절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간접적인 압박을 하면서도 중국은 북한과의 전통 우위를 기치고 외교적 의사소통 채널을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중국은 향후 미국과 북한 간의 양자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보기에는. 그러나 북한과 미국을 하여금 반드시 북한이 육자회담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있어야 중국의 외교 역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외교 역할 공간 확보라는 측면에서 육자회담 제기를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북아의 안보 협력 체제의 구축을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 굉장히 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황의 안전적 관리와 이 관리 비용의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 유용한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중일 간의 그런 고위정책 협의가 다음 달에 열린다고 그럽니다만, 그 과정 중에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북한 문제를 논의하지만 결국은 미국 중심의 군사동맹 체제를 대체할, 중국이 포함된 집단 안보 체제 구축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중국 연수와 관련해서 한국의 고려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역시 중국은 미국이 북핵 폐기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행동을 보일 때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미국이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식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움직이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강력한 제재에 중국부터 결정을 한다면 중국의 내국이 있지만 약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키신저가 제기했습니다만 중국은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보다 더 큰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국의 심각한 고민거리는 지금 대북제대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반도 상황이, 미래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이 현재 소극적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보다 용기 있는 대응으로 정책이 좀 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상황의 미래, 장래 한반도의 한반도 장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 한국이 양자가 됐든 삼자가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혜영 박사님 감사합니다.